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복 조합을 배웠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기계식으로 이게 중복 조합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 중복 조합인지, 왜 중복 조합일 때 그런 공식을 쓰는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제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중복순열 기억납니까? 중복순열. 중복순열의 문제 5번이 다른 ABCD라는 다른 상자에 서로 다른 공을 넣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놈이다라고 이게 여러분이 설명하라고 했는데, 자, 다른 상자에 다른 공을 넣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중복 순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자이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 다른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빨간색 공이 A에 들어갔냐 B를 들어갔냐 다른 경우가 되죠. 맞죠? 노란색 공이 A를 들어갔냐 B를 들어갔냐 또 다 다른 경우가 되죠. 파란색 공이 A 들어갔냐 B를 들어갔냐 또 다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색깔의 공이 A, B, C, D 중에 어디에 들어갔느냐가 모두 다 다른 경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 순열이 됩니다. 왜? 빨간색 공이 A, B, C, D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고를 수 있죠. 맞죠? 골라서 들어가잖아요. 노란색 공도 A, B, C, D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골라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A 상자에 빨간 공, 노란 공 둘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파란색 공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고요. 맞습니까? 순열이 되는 이유는 빨간색과 노란색과 파란색의 이게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순서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결론적으로 A에 두 개의 공이 들어갈 수 있으나 그 두 개의 공이 빨간 거 노란 거냐 빨간 거 파란 거냐 노란 거 파란 거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빨간색이 있냐 노란색이 됐냐 파란색이 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순열이 되는 겁니다. 순열. 순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내줬던 과제인 문제 10번을 보면 문제 10번은 A, B, C, D라는 상자다. 서로 다른 상자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이겠지만 똑같은 공을 넣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공 5개. 그럼 선생님 아까 전에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공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게 두 개, 한 개, 한 개가 들어있는데 내가 A에 하나 넣고 B에 넣고 A에 넣고 C에 넣고 D에 넣고 순서를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A 넣고 B 넣고 C 넣고 D 넣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두 개는 어떻다? 다른 거죠. 왜? 아까 전에 A는 제가 A에 하나 넣고 다른 데 넣었다가 A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넣는 순서가 두 개가 달랐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A에 두 개 들어가 있고 B에 한 개 들어가 있고 C에 하나 들어 있고 D에 하나 들은 거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중복 조합이 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빨간 공을 넣기 때문에 빨간 공 똑같은 공을 넣기 때문에 특히 지금 5개를 넣기 때문에 하나씩 넣더라도 꼭 2개가 들어갈 수가 있죠. 즉, 그 공이 상자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상자를 선택한 공이 있을 때 또 다른 공이 A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복이 되죠. 맞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중복은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는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을 순서대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빨간 공은 첫 번째 공이니까 첫 번째 공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두 번째 공이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다른 차이를 발생시켰단 말이죠. 경우가 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 세 번째 공이 어디 들어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개씩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귤하고 사과하고 구입을 하는데 어떤 거를 순서대로 구입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뭐? 결론적으로 사과가 몇 개고 귤이 몇 개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귤처럼 A 상자를 택했느냐 B 상자를 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순서로 택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허용되지만 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두 번째 설명했던 내용이 교과서 20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1과 2를 중복해서 계산할 때 여러분들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굳이 0, 1, 2를 더해서 이렇게 다른 경우가 나오고 이렇게 다른 경우가 나온 걸 다시 우리가 해석을 했더니 1, 2, 3, 4를 가지고 3개를 뽑는 조합수랑 똑같네? 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0, 1, 2를 더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죠? 얘를 분석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조합인지를 내가 구별해내야 된다는 말이니까 그 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 설명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20조. 이번에는 사과, 오렌지, 포도 이렇게 세 가지를 택하는 형태죠. 그래서 과일 구별하는 거 슬래시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슬래시의 개수와 과일의 총 개수를 했을 때 슬래시의 개수가 우리가 과일의 개수에다가 1을 뺀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왜 중복조합을 이렇게 계산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나 우리가 등교하게 되면 한 번 더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복조합의 다른 계산법들을 익힐 건데요.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중복조합 공식을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복조합 공식을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 더 적어주면 중복조합은 H로 쓴다고 했죠, 맞죠? NHR. 자, 모든 확률 공식에서 똑같습니다. 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하나하나 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는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중복조합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내가 사과랑 귤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느냐, 사과랑 귤이랑 포도 중에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N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R은 뭐다? 과일로 생각하면 개수고요. 우리가 시행으로 생각하면 횟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횟수. 몇 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몇 번. 과일을 5개 살 거다 이 말이죠. 귤하고 사과 2개네? 그럼 N은 2입니다. 그거를 5개를 골라라? 그러면 그거를 5번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거죠. 맞죠? 그 횟수가 R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봤을 때 N, R을 여러분이 잘 찾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입니다. R, N이 아니고 R이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풀 겁니다. 예제 4번 볼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6승의 전개식을 의미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해라. 자,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은 문자와 차수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A, B, C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되는 문자가 A, B, C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A, B, C 위에 또 차수가 달라지면 다른 항이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뜻은 거듭 제곱이니까 이걸 몇 번 곱해라? 6번 곱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 써야 됩니다. 자, 6번 곱했죠?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중복 조합 단원이니까 왜 중복 조합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6번 곱했을 때 이 항들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실 이 전개식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거 2개 전개시키죠. 어떤 식이 나옵니다. 그거랑 또 이걸 곱하죠? 또 곱합니다. 또 곱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2개를 전개시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2개 전개시킬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항 중에 하나를 택하고 이 괄호 안에 있는 항 중에 하나를 택해서 곱했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놈을 곱하고. 아하, 규칙은 내가 이 A랑 이 AB를 동시에 곱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선택해서 곱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그럼 이걸 확장시켜 나간다면 내가 이 괄호 안에서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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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괄호 안에서 하나를 곱하면 어떤 항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거 고르면 안 되겠죠. 또 다른 거 어떻게 요 5개는 다 똑같더라도 다르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놈이 나오고 또 하면 또 다른 놈이 나오고. 이해가 됩니까? 이런 항들이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동류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류항이. 그죠? 동류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류항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중복 순열이 아니라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왜? 결론적으로 A를 몇 번 곱했고 B를 몇 번 곱했고 C를 몇 번 곱했냐가 되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중복 순열적으로 보면 요 A, B, C 세 가지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거 세 가지, 또 세 가지니까 3에 6승하면 내가 구할 수 있는 항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게 중복 순열의 해석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 동류항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동류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조합으로 구한다. 왜? 여기서 A, B나 B, A나 순열적으로 보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다? A 5개, B 1개이기 때문에 똑같은 항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순서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A, B를 고르나 A, B, A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B, A, B, A, B. 어떤 걸 하든 전부 다 A 5번, B 1번을 곱한 항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사과랑 귤을 골랐을 때 최종적으로 사과를 몇 개 골랐고 귤을 몇 개 골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과를 중간에 어떻게 샀고 귤을 어떻게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게 중복 조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N과 R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각 가로마다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A, B, C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N이 3이 됩니다. A, B, C 중에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을 몇 번 한다? 1번, 2번, 3번, 4번, 5, 6. 즉 6번 곱하기 때문에 그 A, B, C 중에 하나씩 선택하는 것을 6번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6번. 그래서 여기서 R이 6이 됩니다. 그래서 N이 3이고 R이 6인 중복은 되는데, 왜? A 고르고 A 고를 수 있으니까 중복은 되는데 A를 먼저 골랐느냐 B를 먼저 골랐느냐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중복 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상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후에 또 한 문제를 더 가르쳐 줄 텐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중복 조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약간 암기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왜? 문제 풀 때마다 이게 중복 조합인지 중복 순열인지 여러분이 구별한다고 에너지를 다 빼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3H6에 해당하는 조합수를 구하는 문제와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풀면 빼기 1C6이니까 계산하면 8C6이 되죠. 맞죠?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는 여러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NCR과 NCM-R은 항상 같습니다. 나중에 이항 정리하고 이항계수 배우면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요 두 숫자를 더했을 때 같으면 같은 게 된다 이 말입니다. R, M-R 두 개 더하면 N이 되죠. 맞죠? 즉 이 앞에 숫자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C2와 8C6이 같은 겁니다. 8C6. 2 더하기 6은 8이니까. 8C1과 8C7이 같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여러분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조합은. 그래서 굳이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8C2로 바꿔서 풀면 되고요. 계산하면 조합수는 어떻게 계산하더라? 8부터 카운트다운 2개에서 곱하고 2부터 곱해라. 사실은 공식이 있죠, 맞죠? 공식이 있죠. n팩 나누기 r팩 n-r팩이 있는데 그걸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 28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거창해서 해서 그렇지 사실 책에는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약간 응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문제 11번을 여러분 이번에 과제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제 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5번.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크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은 양수와 0을 포함하는 겁니다. 양수와 0, 0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앞에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문제 보세요. 항상 중복조합은 뭐 빈상자가 있을 수 있다. 그죠? 빈상자가 있을 수 있다. 즉 0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0. 비상자에 0개가 들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와 예제 5번이 똑같은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 상자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를 X, B 상자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를 Y, C 상자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를 Z라고 한다면 내가 공을 5개 넣을 거다 하는 경우와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A에 2개, B에 2개, 예를 들면 2개, C에 1개 하면 2, 2, 1이 되겠죠. 그게 2, 2, 1이라는 수술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5 빵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음이 아닌 정수회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 하나 외워둡시다. 상투적인 말이니까. 1차적인 방정식이 다차원이죠. 맞죠? 다원 1차의 방정식일 때 이게 x, y, z, w도 갈 수도 있습니다. 꼭 3개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보편적인 게 3개입니다. 이랬을 때 음이 아닌 정수해다 하면 그냥 이거는 바로 중복조합 문제라고 그냥 바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냥 중복조합 문제다. 0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n과 r을 구별하는 거랬죠. 자, x, y, z가 이 문자의 개수가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5는 횟수가 된다. 횟수. 됐나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교육과정에는 없지만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교육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난 교육과정까지. 그 자연수 1을 분리한다 이 말입니다. 1이 몇 개 있어요? 여기 5는 1이 5개 있는 거죠. 1을 요 안에 넣는 거다 이 말입니다. x에 2개 들어가면 x가 2가 되는 거고요. y에 1개 들어가면 1, z에 2개 들어가면 2. 즉 1이 공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데 어쨌든 이 는 5가 r이 되고요. 이 문자의 개수가 n이 되는 중복조합하고 항상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3H5를 구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3 플러스 5 빼기 1C R이 돼서 계산해주면 7C5가 되겠네요. 그쵸? 7C5는 앞에서 했지만 7C2랑 같거든요. 그래서 7C2 계산하기 쉽죠? 21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21가지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2번. 2번 한번 볼까요? 2번. 2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양의 정수해입니다. 양의 정수해. 그러면 양수는 0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장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왼쪽하고 일단은 똑같은 해를 갔는데
왼쪽의 개수에서 21개 중에서 어떤 것만 빼면 된다? 5 빵빵 하는 그 0이 들어가는 경우만 다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5 빵빵, 4, 1 빵, 즉 0이 한 개라도 들어간 건 다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죠. 생각보다 빼야 될 게 많습니다. 뭐, 빵, 뭐,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편법을 쓰는 겁니다. 편법. 양의 정수해가 된다는 말은 적어도 우리가 앞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이 5라는 것을 1 또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된댔잖아요. 맞죠? 내가 5개를 X, Y, Z 상자에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5개를. 그런데 5개를 집어넣는데 양의 정수해가 나와야 된다는 말은 적어도 한 개씩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5개 중에.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편법으로 어떻게? 하나씩 넣어주자 이 말입니다. 하나씩. 5개가 있는데 아이고 참 내가 한 개씩 넣어준다. 한 개씩 넣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씩 넣었으니까 내가 몇 개 남았다? 이제 2개 남아있죠. 2개. 맞나요? 2개 남아있습니다. 이 2개를 어디 넣느냐만 구하면 양의 정수해가 나옵니다. 2개를 어디에 넣는 거냐 구하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수식으로 빡시게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X는 실제로 이 2개 중에 분배된 개수를 X-라고 했을 때 무조건 내가 한 개 더한 것만큼이 X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0이 되더라도 항상 X는 1이 되겠죠. 맞죠? Y는 Z도 이렇게 바꿔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저 식에다가 이 식을 대입하면 X-1 더하기 Y-1 더하기 Z-1은 5가 되니까 X-Y-Z-는 2라는 걸로 다시 바뀌게 되고 그죠? 예. 바뀌게 되는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XYZ는 양의 정수가 돼야 되지만 X-Y-Z-는 플러스 1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X, Y, Z는 플러스 1이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양의 정수가 되게 돼 있죠. 맞죠? 그래서 X-Y-Z-는 2다 해놓고 여기서 X-와 Y-와 Z-의 규칙은 뭐가 되겠다? 이 1번하고 규칙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음이 아닌 정수.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과. 정수해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개씩 그냥 주는 거죠. 편법이지만 한 개씩 주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한 개씩 줬으니까 3개가 빠지니까 2개짜리 중복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XYZ나 X-Y-Z-나 우리가 골라야 하는 개수는 3가지 구요 맞죠? 근데 이 R 횟수가 5번이 아니라 2번으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H2를 구하는 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중복조합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되니까 4C2가 돼서 여러분 구해보면 이건 상투적으로 구해보면 6인지 압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처음 해보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1개에서 6개로 줄어드니까 0을 포함하는 게 15개나 된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다 그죠? 0이 하나도 없는 거 6개밖에 안 된다. 그럼 6개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종의 노가다를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5가 되게끔 양의 정수 중에, 즉 1 이상 중에 1, 1, 3 이런 식으로 순서상 직접 적어 보는 거죠. 1, 1, 3, 1, 2, 2 이런 식으로. 그럼 6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노가다가 가로 2번은 더 빠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책의 풀이에 보면 X-Y- 대신에 보니까 라지 X, 라지 Y, 라지 Z를 써놨는데요. 예, 이거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과 동일한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0이 음이 아닌 정수해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그 상황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그 문제를 약간 변형시켜서
그 상황이 되게끔 만들면 중복조합의 그 개수를 구하면 똑같이 답을 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12번도 숙제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학 역량 기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수학 역량 기르기. 자, 한 상자에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각각 6개씩 들어있답니다. 6개씩. 근데 이 상자에서 9개의 공을 꺼낸답니다. 9개의 공. 근데 9개를 꺼내니까 빨간색 공만 9개는 못 나오겠다. 그쵸? 적어도 최대한 나와도 빨간색 공 6개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는데 각각의 색깔의 공이 적어도 2개씩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답니다. 적어도 2개씩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2개씩은. 2개 이상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세워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상윤이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노가다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노가다. 2 이상의 숫자로 이루어진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가 되게끔 노가다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 2, 5, 2, 3, 4 이렇게 계속 써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세민이가 똑똑스러운 얘기를 한다 맞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 해놓고 그죠? x도 2 이상 y도 2 이상 z는 2 이상을 만족시키면 되겠네. 우리가 아까 양의 정수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연수니까 1 이상이었죠 맞죠? 그러면 2 이상이 되게끔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2개씩 뽑아놓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편법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6개씩 들어있는데 각각 공을 2개씩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4개씩 들어있겠죠, 상자에. 4개씩 해서 3가지니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맞죠? 2개씩 이미 꺼냈으니까 9개 꺼내는데 2개씩 꺼냈으니까 6개를 꺼냈으니까 3개만 더 꺼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하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는 2개 뽑았으니까 3이 되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 놓고 전부 다 0 이상으로 바뀌겠죠? 0 이상 z도 0 이상 맞죠? 근데 그 몇 개씩 들어있으니까 4개씩 들어있으니까 이제 2개씩 뽑았기 때문에 4개씩 들어있죠 그쵸?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뽑는다 이 말입니다. 4개씩 들어있으니까 남은 3개는 한 가지 공이 다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겠죠 그쵸?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 3가지 n이 3 선택 횟수 몇 번? r도 3 그래서 굳이 우리가 식으로 쓰자면 3h3이 되겠죠. 그래서 풀면 3 더하기 3 빼기 1c 3이니까 5c3이 되고 이건 5c이랑 게 똑같거든요. 여러분 풀어보면 10가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이 9인 상황에서 우리가 또 문제를 풀고 제약사항이 이보다 2개씩 적어도 2개씩 나와야 되니까 2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데 이거를 중복조합의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몇 개 그러면 몇 개 이상으로 각각의 조건을 몇 개 이상으로 바꿔주면 그 최소 필요한 개수를 그냥 주고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먼저 다 주고 나서 시작을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그 예제 5번 같은 경우는 양의 정수에 지금 같은 경우는 2 이상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죠. 하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x는 1개 이상, y는 2개 이상, z는 3개 이상.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x는 1개 이상이니까 그냥 1개 주고 시작하면 되고, y는 2개 이상이니까 2개 주고 시작하면 되고, z는 3개 이상이니까 3개 주고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문제는 가끔 예를 들어서 z는 4개 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다 몇 개 이상이었죠, 맞죠? 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능 문제나 이럴 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여러분이 좀 고민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 수능 특강이나
다른 평가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도 혹시나 찾아보고 해당되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복조합이 그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전개식과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과제물 11번, 12번, 문제 11번, 12번 과제물로 하면 되겠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항 정리라는 이 부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